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믿었고 남편을 믿었습니다. 끝없는 기다림도 반복된 배신도 모두 견뎌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만 바라봐 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끝에는 차가운 병원 침대가 있었고 낯선 약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 단 한 줄의 문장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피엄자 서정. 이게 나라고? 날 팔아넘긴 거야?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은 배신의 장막이었고 남편의 손길은 보호가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이자 동시에 신약 실험체였습니다. 넌 나를 믿었잖아. 하지만 믿음만으론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끝났고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단 하나의 감정이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 서정이 진호를 처음 본 것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떠들고 있었고 벚꽃잎은 흩날려 바람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그 중심에 진호가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던 그는 무리 속에서도 유독 빛나 보였습니다. 그가 농담을 건네면 모두가 웃었고 누군가는 그를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서정도 그 무리에 있었지만 다가서지 못한 채 멀찍이서 그의 옆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한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겹치면서 마주치고 과제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진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서정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무심하면서도 다정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모순이 서정을 끌어당겼는지도 모릅니다. 진호 씨는 참 자유로워 보여요. 뭐든 쉽게 해내는 것 같고 자유롭다니. 사실은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 대답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서정의 가슴에는 묘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책임에서 도망치는 남자라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는 자신 곁에 머물리라 믿고 싶었던 겁니다.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 진호의 그림자는 일찍 드러났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밤이 많았고 엉뚱한 핑계를 댔습니다. 동기 모임이 늦어졌다.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 같은 말들은 늘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정은 술에 취해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정아, 미안하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지 마.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린 웃음소리는 분명 그의 목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정의 가슴은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친구들도 눈치를 줬습니다. 서정아, 내가 너무 참는 거 아니야? 진호는 원래 좀 자유분방해. 사실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나도 봤어. 근데 넌 알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해? 언젠간 달라질 거야. 사람 마음은 결국 머무르는 곳이 있다고 믿어. 그녀는 알면서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서정의 마음을 조금씩 바래게 만들었습니다. 진호는 들킬 때마다 변명했고 결국 미안하다며 서정을 꼭 안았습니다. 난 결국 너한테 돌아오잖아. 넌 내 마지막 일 거야.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주문 같았습니다. 서정은 그 주문을 붙잡고 자신이 언젠가는 선택받으리라 믿으며 견뎠습니다. 졸업 후에도 진호의 삶은 불안정했습니다. 이직을 반복하고 무직인 기간도 많았습니다. 서정은 취업해 첫 월급을 받자 반은 저축하고 나머지 반은 진호와의 데이트에 썼습니다. 진호가 힘들다고 말하면 기꺼이 돈을 내주었고 때로는 신용카드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저 사람 곁에 있어줄까?
내가 버티면 언젠간 날 선택하겠지.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말렸습니다. 서정아, 넌 너무 착해. 그 사람만 바라보다가 내가 다 망가질 거야. 언젠가 후회할지도 몰라.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괜찮아. 나 아니면 누가 저 사람 지켜주겠어. 사람은 언젠간 달라질 거야.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최면 같았습니다. 그녀는 진호가 언젠가 머무를 곳은 자기 자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가 서툰 표정으로 작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소주잔 사이에서 꺼낸 낡은 반지였지만 그 순간 서정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정아, 우리 결혼하자. 이제 나도 정착하고 싶어. 넌 나한테 남을 마지막 사람이야. 정말이야? 이제 나만 보는 거지? 그래, 약속할게. 이번엔 진심이야. 서정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도착한 듯한 안도, 그것이 그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감격은 곧 시험으로 다가올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서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또 얼마나 잔혹하게 그녀를 파괴할지 말입니다. 결혼이 두 사람을 바꾸리라 믿었던 건 서정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약속한 서약도, 서정의 눈물을 닦아주던 진호의 손길도 그에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혼 한 달도 되지 않아 진호는 예전처럼 늦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늦네. 어디야? 회식 좀 길어졌어. 다들 2차 가자고 해서 그냥 늦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진호의 셔츠에선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의심보다 믿음이 더 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억눌렀습니다. 이후에도 진호는 종종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낀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태연히 말했지요. 아, 그냥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했어. 괜한 걱정하지 마. 정말이야? 요즘은 너무 늦는 날이 많아서. 결혼했다고 내가 집에만 있어야 해? 숨 좀 쉬자. 그 말은 서정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결혼이 가져다 준 건 안도감이 아니라 더 깊은 불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정은 진호의 휴대폰에서 지워지지 않은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발신자는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서정은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봐도 모른 척하자. 이러다 보면 언젠가 끝나겠지.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다 눈물이 흘렀고 밤마다 혼자 밥을 먹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녀는 웃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서정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지? 혹시 진호 때문에 그래? 그 사람 요즘 술집에서 본 사람 있다는 얘기 들었어. 괜찮아.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한 거야. 오해하지 마. 친구들의 눈빛엔 안쓰러움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지만 서정은 끝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호가 언젠가는 자신만 바라보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으면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결혼했잖아. 이제는 다를 거야. 내가 끝까지 믿으면 언젠간 바뀌겠지. 하지만 진호의 바람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잘못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자기 너무 취했어. 그만 마셔. 모른 척해야 해. 또 한 번, 또 한 번. 그녀의 침묵은 진호에게 용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대담해졌고 외박은 잦아졌습니다. 결혼기념일마저 갑자기 미팅이 잡혔다는 말로 넘겨졌습니다. 오늘만은 같이 있고 싶었는데. 미안.
다음에 보상할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다녀오던 길에 서정은 골목 어귀에서 진호와 낯선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히 웃으며 걸었고 손끝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한 발짝 다가가다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보지 말걸. 왜 난 항상 끝까지 봐버리는 걸까? 집으로 돌아온 서정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차리고 웃는 얼굴로 진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스스로를 지우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림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점점 고통이 되었고 고통은 곧 자기 자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감옥일까? 서정의 마음은 그렇게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머지않아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서정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진호의 외도 의심과 반복된 거짓말 속에서 삶은 삐걱였지만 그는 여전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이 불안한 관계를 붙잡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라도. 예전처럼 둘이서만. 여행?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요즘 우리 너무 삭막하게 사는 것 같잖아. 기분 전환도 할 겸 나도 좀 변하고 싶어. 그 말은 서정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바뀌고 싶어 하는구나. 그녀는 피곤한 마음을 내려두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제주도의 바람을 맞았을 때 서정은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채꽃밭에 서서 사진을 찍고 바닷가에서 함께 걸으며 모래를 밟았습니다. 진호도 잠시나마 대학 시절의 그 웃음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진호야,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같이 걷고 같이 웃고 그거면 충분한데. 그래, 나도 이렇게 오래 웃은 건 오랜만이야. 그날 밤 작은 펜션 방에선 두 사람이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정은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의심도 상처도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는 피곤하다며 운전대를 서정에게 맡겼습니다. 나 좀 눈 좀 붙일게. 너 운전 괜찮지? 응, 나 괜찮아. 편히 자.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며 서정은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잠든 진호의 얼굴은 아이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서정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결국 나만 바라보게 될 거야. 오늘 이 여행처럼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나 순간 전방에서 강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서정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이미 빠른 상태였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차체는 중심을 잃으며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귀를 찢는 충격음과 함께 창문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서정의 시야는 흩날리는 유리 파편과 흰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듯했고 이어진 정적 속에서 진호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아. 의식이 끊기기 전 서정은 핸들을 붙잡은 채 자신이 비명을 지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가득한 병실. 몸은 여기저기 통증이 있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곁눈질로 본 진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서정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환자는 하반신 마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순간 서정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멀쩡히 걸어나갈 수 있었는데 진호는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나 대신 저 사람이? 죄책감과 혼란이 몰려왔습니다. 사랑과 의심, 미움과 책임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정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과 결혼의 끝에 기다리고 있던 건 불행의 문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의 집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거실에는 휠체어 바퀴가 남긴 희미한 자국이 이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약봉지가 늘어섰습니다. 서정은 매일 아침 남편의 약을 챙기고 출근길에 들른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처음 몇 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멍했고 감정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정이 식탁에 앉아 내 탓인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그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잘못 아냐. 그 사고는 그냥 운명 같은 거야. 괜히 죄책감 갖지 마. 그 말은 위로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정은 그 순간 더 깊은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분노하거나 울거나 적어도 고통을 내비쳤을 텐데 진호는 너무도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예상이라도 했던 사람처럼. 며칠 후 서정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진호의 이름이 적힌 진료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고 낯선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험 적합. 추가 관찰 필요. 실험?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집에 있어? 그 순간 사고 직후 병원에서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의사가 내민 서류, 진호가 유난히 빨리 서명했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알 수 없는 약물을 맞은 뒤 겪었던 원인 모를 발열과 환각. 서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모든 게 단순한 치료였던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던 걸까? 밤이 되어 진호가 샤워를 하는 사이 서정은 몰래 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기록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피험자 서정 1차 투약 완료 반응 양호. 내 이름. 피험자. 손끝이 떨리며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기록지를 다시 접어 넣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단순히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진호가 방에서 나오자 서정은 급히 서류를 가방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고 눈빛은 어딘가 싸늘했습니다. 뭘 하고 있었어? 그렇게 놀란 얼굴은 또 뭐고? 그냥 정리하다가 서류 몇 장 본 거야. 별거 아냐? 그 순간 서정은 알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진호가 아니라는 것을. 익숙했던 얼굴이 낯설게 보였고 그 낯설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뒤 서정은 우연히 진호의 휠체어 옆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기호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D-1 투약, 관찰 정상, 심리 변화 없음. 그 글자는 의사의 기록 같았지만 필체는 분명 진호의 것이었습니다. 직접 기록한 거야? 그럼 이건 단순히 치료가 아니었어. 나 정말 실험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지켜준 게 아니라
오히려 낯선 세계로 내던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암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익숙했던 사람이 낯설게 보이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누구 옆에 있는 거지? 내 남편? 아니면 나를 팔아넘긴 낯선 사람? 그날 밤 서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기록지의 문장과 진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교차했습니다. 실험 적합 그 단어는 마치 낙인처럼 서정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랑은 점점 희미해지고 의심과 공포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서정의 삶은 첫 번째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그 균열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파열로 번져갈 것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서정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약통을 챙겼습니다. 진호의 알약을 물에 타서 건네고 그의 몸을 부축해 욕실까지 데려가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엔 간단한 죽을 끓여내고 세탁기를 돌리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는 동안에도 그녀의 눈은 시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곧 집을 나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정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택배 상자가 쌓이고 고객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재고를 정리하고 밤에는 상품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일했으면서도 진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벌어야 해. 내가 버티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무너져. 그러나 진호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거나 술에 의존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서정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는 늘 투덜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난 혼자 밥도 못 챙기잖아. 미안해. 오늘은 주문이 많아서 조금 늦었어. 대신 지금은 내가 다 해줄게. 그녀의 말은 늘 사과였고 그의 말은 늘 불평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책임과 원망의 무게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서정은 택배를 정리하다가 진호의 책상 위에서 낯선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작게 접힌 메모지에는 숫자와 이름 그리고 투약 일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또 약? 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진호?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메모는 서정의 마음속에 다시금 불안을 키웠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거실불을 끄고 홀로 앉았습니다. 진호의 휠체어가 움직이는 소리, 약통 흔드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생활의 소음이 아니라 점점 그녀의 가슴을 조여오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죄책감 때문에 옆에 있는 걸까? 친정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서정을 걱정했습니다. 서정아,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엄마. 나 이제 잘하고 있어. 우리 둘 다 조금씩 적응 중이야. 그녀는 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매일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말하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때때로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가끔은 말이야. 이 사고가 나한테만 일어난 게 아닐 수도 있어. 세상은 우릴 시험하는 것 같아. 넌 그 시험에서 버텨야 해. 서정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젠가부터 그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녀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정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낮에는 사업과 살림, 밤에는 죄책감과 의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몸은 고단했고 마음은 더 고단했습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지?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속박일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갈등은 커져갔습니다. 말은 줄어들었고 침묵은 늘었습니다. 서정은 진호를 지키려 애썼지만 동시에 진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매일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폭발할 불씨가 되어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정의 불안은 더 이상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기록들, 진호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날짜의 실험 보고서까지 모든 게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 그녀는 결코 되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정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미 잠든 듯 방 안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기록지와 수첩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의 투약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때 현관문 너머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열쇠로 잠금을 해제하는 듯한 소리. 서정은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목을 움켜쥘 만큼 놀란 순간 그림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은 가느다란 안경 너머로 피곤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서정 씨. 당신은 단순히 사고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신약 임상 실험의 핵심 피험자였습니다. 그 말에 서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이런 걸 나한테 말하는 거죠? 저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당신 남편, 진호 씨, 그가 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정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계약? 무슨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치료 명목으로 당신을 연구에 넘겼습니다. 사고 이후 당신의 몸 상태가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자 그는 동의서에 서명했죠. 당신 몰래. 순간 서정의 귀에는 피가 몰리듯 웅웅거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 죄책감이라 믿었던 감정, 그 모든 것이 배신 위에 세워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호가 나를 팔아넘겼다고? 그 사람은 내 전부였는데. 눈물이 쏟아졌지만 서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계약서, 사본과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의사와 악수하는 진호의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분명 의식적이었고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날 살리려고 했다고? 아니야, 이건 날 팔아넘긴 거야. 남자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피곤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서정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음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얘기했어? 아무도 아니야. 그냥 바람이 좀 들어왔어.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들킨 듯한 기묘한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정은 두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서 곁에 둔 것이 아니라 실험의 대가로 묶어두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복수라는 단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해. 그를 용서하지 않겠어. 나를 팔아넘긴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그날 밤 서정은 노트를 꺼내 처음으로 뚜렷하게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피험자였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심판자가 될 것이다. 서정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남기고 간 봉투를 열어본 이후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에는 진호의 서명이 분명히 찍혀 있었고 날짜와 병원 이름, 임상시험 코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정은 식탁에서 진호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죽을 뜨고 있었지만 서정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 하나, 시선 하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진호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 그 서류, 내가 서명한 거 맞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이름이 있었어. 피험자 서정. 내가 동의했더라. 나 몰래. 진호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피하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널 살리기 위해서였어. 사고 이후 의사들이 말했어. 내 몸 상태가 위험하다고. 신약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어. 희망?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동의도 없이 넌 날 팔아넘긴 거야. 팔아넘기다니. 그렇게 말하지 마. 난 널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애써 차갑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서정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사랑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자기 보존이 섞여 있다는 걸. 며칠 뒤 서정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친구들은 그녀의 눈가에 드리운 어두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정아, 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진호 씨랑 무슨 일 있는 거야? 만약 누군가가 널 살리겠다며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한다면 넌 그걸 사랑이라고 믿을 수 있어? 뭐라고? 설마 진호 씨가. 서정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은 타들어갔고 친구들의 눈빛은 안쓰러움과 의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갑게 깔린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서정의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를 끝내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내 싸워야 할까? 상담소에서도 서정은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이 사랑과 미움 사이를 오가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 선택은 서정 씨가 해야 합니다. 계속 붙들 것인지 아니면 놓을 것인지. 놓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은 서정 스스로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토록 배신당하고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 사랑과 증오가 뒤섞여 그녀는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진호 역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낯설게 변했고 가끔은 서정을 관찰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서정은 자신이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로 취급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야. 나는 그가 만든 피험자일 뿐이야. 결국 서정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인지. 갈등은 극에 달했고 그녀의 심장은 매 순간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밤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 퍼붓는 빗줄기는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천둥이 울릴 때마다 집안의 가구들이 번쩍이며 괴상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서정은 거실에 홀로 앉아 노트를 펼쳤지만 글자는 한 줄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그는 왜 나를 팔아넘겼을까?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그 질문들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진호는 방에서 나와 휠체어를 밀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서정은 가슴이 죄어오는 듯 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또 그 노트야? 도대체 뭘 그렇게 써? 내 이야기를 쓰고 있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과거를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쓸데없는 짓 그만해. 쓸데없다고? 그건 내 인생이야. 내가 서명한 그 서류, 그 한 장으로 내 삶이 바뀌었어. 난 환자가 아니라 피험자가 됐어.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호는 피하지 않고 서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감추려는 듯 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하지만 넌 살아있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넌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난 널 살리고 싶었던 거야. 살렸다고? 넌 내 몸을 살렸을지 몰라도 내 존재를 죽였어.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기록지 속 번호로 살아가게 만들었잖아. 그걸 사랑이라 부를 수 있어? 서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휘둘렸지만 동시에 여전히 그를 향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모순이 그녀를 더 괴롭혔습니다. 사랑과 배신이 이렇게 한몸일 수 있구나. 그래서 더 지옥 같아. 진호는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넌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사고 이후 내가 눈을 뜨지 못할까봐. 난 미쳐가고 있었어. 그래서 선택한 거야. 그게 잘못이라면. 그래, 내가 잘못한 거겠지. 잘못? 그 한마디면 끝나? 난 내 선택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피험자가 됐어. 너한텐 사랑이었겠지만 나한텐 감옥이었어. 그녀의 외침은 천둥 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 안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깊어지고 집안은 감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정은 숨이 막히는 듯 했고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넌 날 살린 게 아니라 가둔 거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 네가 내 편이라면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 그 말은 협박 같기도 애원 같기도 했습니다. 서정은 그의 눈빛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남은 건 집착뿐이었습니다. 서정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와 슬픔, 사랑과 배신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내가 선택할 길은 단 하나뿐이야. 그 순간 서정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이미 끝났고 남은 건 복수라는 이름의 길뿐이라는 것을.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은 잔인할 만큼 맑았습니다. 서정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진호의 말, 네가 내 편이라면이라는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협박인지 애원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그와 같은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정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서정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과거 신약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연구원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연락드렸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진실이 있습니다. 순간 서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약속 장소로 작은 카페를 택했습니다. 몇 시간 뒤 낡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남편, 진호 씨. 그는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험을 지속적으로 보고했고 당신의 반응을 기록해 전달했습니다. 뭐라고요? 보고를 했다고요? 네. 이건 증거입니다. 그가 건넨 봉투 안에는 진호가 직접 쓴 일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글에는 피험자 반응 양호, 불안 증가, 수면장애 지속 같은 표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분명 진호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가 매일 밤 내 옆에서 기록하던 수첩. 그녀는 손끝이 떨려 일지를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고 숨이 막혔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왜 이제 와서? 저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호 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도 깊이 개입해 있었습니다. 순간 서정의 머릿속에 스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업 확장을 부추기던 낯선 투자자, 이상하게 꼬이던 납품 계약, 이유 없이 거절된 대출. 모두 진호의 형과 연결된 이름들이었습니다. 내 삶 전체가 조작당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과 그의 형, 두 사람이 함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굴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진호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몰랐으면 됐어. 넌 그냥 내가 주는 약 먹고 내 곁에 있으면 됐어. 날 지킨다고 했잖아. 넌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넌 동시에 실험의 결과물이기도 했어. 그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갈라지지 않았어. 그의 고백은 사랑과 배신이 뒤섞인 최악의 독약이었습니다. 서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했던 내 지난 세월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이야?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진호는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넌 내 실험이자 내 사랑이었어. 그게 전부야. 문이 닫히는 순간 서정은 마침내 복수의 불꽃이 가슴 깊숙이 다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잃었지만 대신 싸울 이유를 얻었습니다. 시간은 잔혹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약한 순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배신의 증거를 본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서정은 진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고 스스로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상추와 고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휠체어에 앉아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정아, 오랜만에 같이 먹으니까 좋다. 내가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던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속셈 같은 거 없어. 그냥 다시 잘해보고 싶어. 너무 늦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난 내가 필요해. 서정은 그 말을 들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있는 듯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다시는 속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진호는 재활운동에 열심이었고
서정은 그의 옆에서 물수건을 건네주거나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잠시나마 두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 건 아닐까? 사랑과 배신이 뒤섞여도 우리는 여전히 부부일지도 몰라. 어느 날은 진호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찍었던 사진 속 두 사람은 한없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서정아, 우리 다시 웃을 수 없을까? 정말 그럴 수 있다면. 그 순간 서정의 가슴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정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진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응, 보고는 계속하고 있어. 그녀는 아직 모른 척하고 있어. 조금만 더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거야. 순간 서정의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눈앞에서 쌓아 올린 평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 난 또 속았어. 그녀는 방문 앞에서 몸을 떨며 숨을 죽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호가 작성한 또 다른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험자 상태 안정적. 3차 투약 준비 가능. 서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 또 그녀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사과, 화해, 사진 속 미소 모두 연극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잘 잤어? 요즘 내 얼굴이 조금 밝아 보여서 다행이야. 응, 잘 잤어. 그녀는 웃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굳은 손길로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다시 속았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그를 무너뜨린 증거를 손에 넣겠다. 나를 피험자로 만든 이 모든 걸 끝장내겠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울렸지만 서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났고 복수만이 남았다는 것을. 밤은 깊었고 창밖에는 다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사랑은 끝났다. 진실은 드러났다. 마지막에 적어둔 문장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스스로를 단죄하는 판결문 같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틈으로 낯선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서정은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USB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던 답. 조심하세요. USB를 꽂자 화면에 어두운 병원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그는 연구원과 마주 앉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녀의 반응은 내가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아내분이 알게 되면 위험합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녀는 절대 떠나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이미 내 삶 전체와 묶여 있으니까. 서정은 숨이 막혀 화면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 이후 그가 단순히 병원에 이용당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모든 걸 설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나의 아내이자 피험자입니다. 사랑과 실험, 두 가지가 다르지 않아요. 그녀는 내 곁에서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그 말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서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세월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는 나를 소유하려 했던 거야. 내 인생을,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진호는 서정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봤구나. 이제 숨길 필요가 없겠지. 정말 내가 다 한 거였어? 연구원도 형도 다 내가 움직인 거야? 그래. 나는 약한 척했지만 사실 모든 걸 지휘해 왔어. 형은 내 손발이었고 연구원들은 내 계획을 실행했을 뿐이야. 너를 잃을까봐, 너를 내 곁에 묶어두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날 속이고 팔아넘기고. 그게 내가 말하는 사랑이야? 그래도 넌 살아있잖아. 내가 널 살렸어. 그리고 넌 아직 내 옆에 있잖아. 그의 말은 독이었습니다. 서정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넌 날 살린 게 아니라 가둔 거야. 그리고 이제 난 이 감옥에서 나갈 거야. 진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넌 날 떠날 수 없어. 넌 이미 나와 같은 운명이야.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널 심판할 거야. 널 무너뜨린 증거는 이미 충분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증오와 심판의 불씨뿐이었습니다. 서정은 그날 밤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나는 아내였고 동시에 피험자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심판자가 될 것이다. 창밖의 폭우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서정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시는 계절이 바뀌어 봄을 맞이했지만 서정의 마음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카페로 향했습니다. 작은 글쓰기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조용히 펜을 움직이는 것이 이제 그녀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노트 속에는 여전히 진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옆에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희망 옆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교차하며 적혀 있었습니다. 글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서정의 삶을 닮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호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길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하루 대부분 창밖만 바라보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창밖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색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넌 여전히 그곳에 있구나. 하지만 나는 이제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어. 서정은 진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곁에 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과거의 감옥으로 끌려갈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글 속에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애틋함으로, 때로는 그저 한 인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덮을 때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난 결국 그와 나의 이야기를 끝낼 수 없겠지. 하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쓸 거야.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웃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단해졌고 동시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상처가 흉터로 남아있는 것처럼 아픔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그것이
곧 삶이기도 했습니다. 서정아, 너 요즘은 좀 괜찮아 보여. 얼굴이 달라졌어. 그래. 아직 매일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밤이면 서정은 여전히 진호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웃음, 그의 거짓말, 그의 차가운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꿈에서 깨어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상담사에게 마지막으로 복수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장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묻습니다. 이 노트를 쓰며 가장 크게 남은 감정은 무엇인가요? 미움, 슬픔, 후회. 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고 나니 결국 살아남았다는 감각이에요. 그렇다면 복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복수는 실패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나도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으니까. 우린 서로를 파괴했을 뿐이에요. 그 대답은 담담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복수라는 단어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서정은 카페 창가에 앉아 마지막으로 노트를 덮었습니다. 노트 위에는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진호야, 우린 서로를 너무 오래 용서하지 못한 채 사랑했구나. 그녀는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과거를 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과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나온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원망하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벚꽃잎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아마도 그의 마지막 고백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정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서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아직 계속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이 배신으로 끝날 때 우리는 깊이 무너지고 더 이상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지요.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찾게 됩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실험체도 아닌 오직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힘을 발견하게 되지요. 서정의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회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자신을 붙잡고 끝내 자기 이름을 지켜낸 이야기.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